저 조센징이라는 단어 혹시 군함도 보고서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조센징. 30대, 왜냐하면 그 40대 조센징이라는 초반. 건 일본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가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자기는 빠져있는. 그리고 저 조센징이란 말은 30대 중반에 미국식 가정교육까지 비교한 걸로 봐서 본인은 아마 미국식 가정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군의 선진화된 시스템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비하한다는 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조센징이 아닌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 앞뒤가 맥락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이런 말을 했는데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폭력 직접 휘두르진 않았지만 골프채로 위협을 하거나 결제판을 가지고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니 요즘에서는 저는 되게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요즘 군대 문화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듣기로는 뭐 문제 상황 같은 게 있으면 장교가 직접 휴가 나갈 때도 같이 따로 나온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지 더더욱이나 이게 군 인권센터가 아니고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참다 못해 군에 고발을 했는데 이제 고발한 거는 이제 모욕하고 폭력인데요.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끄러웠어요. 젊은 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상과 부장 검사의 모욕과 폭행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빚었었는데 검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계가 아주 강한 그런 군부대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육군 대장의 갑질 파문 때문에 온 군이 지금 떠들썩한데 여기에 공군 소령의 오늘 이 갑질 의혹과 폭언까지 나와서 군 분위기가 더욱더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 박수령이 했다는 발언 중에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김구식 교수님. 조센징들이 조선식 가정교육을 받아서 기생충이고 악마들이다. 미국식 가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센징들은 다 수장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미국식 가정교육이 뭡니까? 근데 궁금한데 아마 저런 폭언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저 소령이 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면 사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연수 기회가 있거든요. 연수? 네, 해외 연수를 했을 때 이제 미국을 다녀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선진 교육을 보고 왔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장교들이 자기의 원했던 만큼의 업적이나 실력이 안 나오니까 그건 너희들은 나처럼 미국에 다녀오지 않고 조선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제 조센징이라고 비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추측하기로 나는 미국물 먹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런 이야기는 사실은 돌아와서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조선 사람이고 자기도 한국 사람인데 미국 좀 갔다 왔다고 한들 그 이야기로 또 밑에 있는 사람을 저렇게 모욕을 줄 필요가 없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인 성격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게 아니라 지금 나왔던 것처럼 최근에 박찬주 대장이 공감병에 대해서 정말 비인권적인 모욕과 학대를 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별들이 사병한테 한 거하고요. 이것은 같은 장교들끼리입니다. 같은 장교들끼리 상급 장교가 하급 장교와 부사관도 사실은 장교니까요. 그러니까 상급 장교가 하급 장교한테 폭언하고 모욕한 거거든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타가 돼서 별들이 정말 자기들이 정말 영체를 가진 영주처럼 행동하면서 공감병을 정말 노비 부르시 했던 것도 큰 문제지만 같은 군대 내에 계급이 좀 높다는 이유로 계급이 낮은 장교한테 이렇게 폭언한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면에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저 부분은 지금 송영무 장관이나 여러 가지 청와대 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군대 내에 장교와 사병의 문화의 갑질뿐만 아니라 장교 내에서의 유계질서의 갑질도 이번 기회에 좀 꼭 파헤쳐가지고 근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박사님. 미국 유학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리고 보면은 이게 공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왜 또 갑자기 맥락 없는 수장 얘기도 나와요. 물에 쳐박아 수장시켜야 된다. 뭐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육군 같은 경우는 독사파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군은 그러면 미국과 관계된 사람들이 문제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 공군 대령의 갑질에서 기러기 고기를 가지고 식고문했던 사실을 한번 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군의 이 갑질 행태가 굉장히 좀 엽기적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조직 내에서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갑질이 대령은 기러기 고기를 가지고 밑에 해당 하급 장교들한테 이거를 식고문으로 먹이라고 시키고 해당 이 공군에서 주요지에 있는 소령 같은 경우는 또 위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를 또 이렇게 보면은 폭행을 일삼는 못된 고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잘못했을 때 한 대 세게 때리는 고참이 있고요. 때리지는 않는데 옆에 붙어갖고선 주기적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아우 이게 진짜 생각났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예. 입에 걸레를 물었냐라고 사람들이 맨날 표현을 하는데 와갖고서는 때리지는 않는데 계속 옆에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내 때려 막 이렇게 되고 싶거든요. 막. 가혹행위로 예. 신고해야 되면 어디 멍이라도 들고 예. 가져야지 가혹행위로 신고라도 하는데 이건 신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녹취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말 사람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건데 이런 폭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폭언 때문에 사람이 정말 극한적인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고 예.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녹취 파일이 있답니다. 있대요. 예. 그러면 녹취 파일에 있는 증거가 있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가혹행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엄정한 처벌, 일벌백계를 해야지만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의 가혹행위를 분명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김재 변호사님, 뭔가를 김병인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때리거나 멍자국이 있거나 골프채로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골프채 들기만 했지 때리진 않았고 대신 말의 수위가 막 어마어마한 건데 요 발언 그대로 조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발언 그대로 요거 말고 그 앞에 거 박수령이 했다는 말 그대로 녹취를 해서 군 검찰에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과연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박소영이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결재판으로 내려치려 하거나 골프채로 소파를 내려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둘이 있을 때 만약에 저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갑질로 취급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형사상 죄책을 묻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부분 좀 어려운 예. 측면이 있고 대부분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같이 그런 비하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는지 예.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전쟁이 나고 나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 싸울지 저는 그게 가장 의문이라고 보이고요.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 상사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부하지만 부대원들에게는 상사인 사람을 욕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진짜 만약에 전시 상황이나 이런 데 왔을 때 영이 제대로 서지 않을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예.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만약에 했다면 폭행이나 모욕 이런 죄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군형법에도 굉장히 강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일벌백계 돼야죠. 오늘 박용진 의원 모셨는데 육군 현역 병장 출신, 육군의 정말로 최첨단 레이더 병사로 들어갔다가 취사병으로 열심히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셨던 박용진 의원님. 이분 이렇게 조선식 가정교육 이분 말대로 폄하할 거면 우리 공군에서 뭐 주한미군이나 아니면 일본 자위대로 발령을 내버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소령이 했다는 이야기를 쭉 자막으로 보니까 아침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말도 함부로 했고 행동도 함부로운데요. 적재적소 그리고 필요한 일들에 잘 사람이 쓰여야 되는데 사실 결재하기 쉬우라고 있는 거고요. 골프채는 골프공을 때리라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보면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으로 자기가 맡은 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막말을 저지르고 그리고 저런 사람에 의한 통솔되는 부대가 제대로 통솔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요심히 지금 이 상황을 보는데요. 군인권센터가 알아내서 그 사회적으로 고발을 한 박찬주 대장과 관련된 이 일련의 막장 드라마가 있고요. 이거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박찬주 대장 사건이 있고 나서 군 전체가 이거를 다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김병민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머릿속으로 누구 지나갔죠. 저도 지나갔어요. 여러 명. 군대라고 하는 데가 일단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발전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막장 드라마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참에 이런 만연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군대를 보낼 때 안심하고 보내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